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입니다. 책 읽어주는 채널. 오늘은요, 심리학 에세이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프로이트나 융에 비해서 훨씬 덜 알려졌죠. 아들러의 연구는 사람 내면의 어두운 면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게 프로이트에 비해서 덜 매력적이고 또 덜 전문적으로 보였는지 학문적인 가치는 좀 저평가됐어요. 대신 긍정심리학이나 자기계발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저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요, 프로이트보다는 아들러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는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생활 속 철학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타인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살이에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세상살이가 순조롭지 못할 때에도 아무도 자신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책임을 자기 자신 이외의 외적인 것이나 과거의 사건에 돌릴 수도 없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한탄해봐야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은 어찌해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걸 눈앞에 두고 그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그냥 앉아서 기다릴 따름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나다.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문제와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서서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생긴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들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강요받게 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늘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고 미움받지 않고 사랑해 주길 바라기만 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애써 노력한 결과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늘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스스로가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이 한 명은 끼어 있다. 반면 10명 중에서 최소한 2명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이해하고 좋아해 준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이 2사람이다. 나머지 7명은 그때그때 태도가 달라진다. 그 사람들의 입맛을 일일이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 그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끙끙거림을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업무상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업무상의 대인관계를 교우관계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업무상의 관계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얼굴 맞대며 근무하는 업무상의 인간관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러니 업무상의 관계 역시 달라져야 한다. 교우관계처럼 여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은 친구로서 관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업무상의 인간관계와 교우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유용하다. 어쨌든 업무상의 관계에서 역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는 불필요하다. 비둘기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을 나는 게 아니다. 비둘기가 날 수 있는 것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기가 사실 비둘기를 날 수 있도록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저항이 없는 곳에 자유는 없다. 저항이 있기에 자유가 존재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주변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하여 두 손 들어 찬성하는 상황은 오히려 드물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부모가 반대한다면 그게 저항이다. 그 부모의 반대는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받아들여야만 하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 대신 그렇게 살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일들을 감내해 나가면 된다. 주변 사람들이 찬성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용인해 줄 경우에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선택지는 단연컨대 없다고 보는 것이 낫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자신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인생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런데 내가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폐를 끼친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에게 개선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 이처럼 타인이나 공동체에게 실질적인 폐를 끼치는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라 한다. 부적절한 행위는 개선을 요구해서 고치는 것이 맞다. 반면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는 행위이지만 적절한 행위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령 어떤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한 글자도 하지 않는 행위가 그런 경우다. 사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을 경우 곤란을 겪는 것은 학생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폐를 끼치지는 않는다.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중성행동이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중성행동에 대해 부모나 교사가 문제행동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만다는 점이다. 공부하지 않는 것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 머리를 염색하고 다니는 것을 문제행동이라고 간주한다.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학생에게 개선을 요구한다는 얘기다. 물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부모와 교사에게 있다. 하지만 중성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학생이 특별히 부탁을 해온 것이 아니라면 그들 중 누구도 개입할 권리가 없다. 나는 한때 간호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적이 있다. 근데 그때 종종 간호학교 학생의 머리 염색이 문제가 되곤 했다. 다른 선생님들은 염색한 간호사 후보생들을 보면 언제나 간호사답지 않다며 꾸짖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다분히 상대적이다. 아들러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머리를 염색한 간호사를 꾸짖는 건 지나친 행동이다. 머리 염색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폐를 끼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중성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러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는 다른 시점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비난해서는 곤란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 혹은 살아가는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너그러워야 한다. 다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과제는 우리가 공동의 과제로 삼기 위한 절차를 밟기 전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인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상당수는 우리가 상대의 과제에 대해 허가 없이 간섭해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은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지 않는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타인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일은 없는 것이다. 옛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남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폐를 끼치면 개입을 받았다. 가령 혼계를 넘긴 처녀 총각에게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로부터 일가 친척들 모두가 마주칠 때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채근을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개입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는 타인이 내 인생에 관여할 일이 극히 적다.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의 책임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크리스텐센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스승 드레이커스의 조언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했다. 막내처럼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때 크리스텐센이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은 의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자립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혼자서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립의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다. 자립이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만약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 나간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요청해야 한다.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선의에 달린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미리 알아주고 배려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생각은 타인에게 전해질 수 없다. 잠자코 있으면 아무도 협력해 주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분명한 언어로 그 뜻을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주장하면 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꺼려지기는 한다.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말하기 전에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을 센스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지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배려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태도와 행동, 분위기를 통해 자기 주장을 내보인다. 화가 났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보란듯이 큰 소리를 내며 문을 닫는다.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평소와는 달리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기도 한다. 내 주장을 들어달라는 의미로
눈물을 보여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기도 한다. 또 조금 복잡한 경우도 있다. 애둘러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거절하는 것이다. 가령 오늘은 덥군요 라는 말은 그저 덥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무척 더우니 에어컨을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겸손하다고 여겨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문제는 이처럼 말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태도, 분위기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이해시키려 할 경우에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종국에 사람들은 공격적이 되어 화를 내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 주장을 물리지만 속마음으로는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려고 한다. 배려하는 것도 종적 관계의 산물이다. 마치 상대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며 참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대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탁조차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내려다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원래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상대를 대할 때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그 편이 서로를 잘 안다고 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10명 중 한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하고, 두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아하고, 또 나머지 7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좀 더 나를 믿고 내가 선택한 행복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